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밀리모의 치어링송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취직되셨나요? 와, 진심 축하드려요. 요즘 취업 너무 힘드시죠? 어떠세요? 바라던 취직되어 설레고 날아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저는 오늘 직장 생활 즐겁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마음가짐, 매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직장을 주로 병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곳이라 보통 회사 생활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 처음 나와서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는 일하는 곳이 다르다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처음에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 간암, 폐암, 백혈병 이런 중환자가 많았는데요. 환자 55명 정도의 낮엔 간호사 5명, 저녁이나 밤엔 2명씩 근무했습니다. 당시 제가 신입이니 정말 근무 시간 내내 거의 서서 뛰어다니다시피 일하다 퇴근하게 되고 밤에는 정말 단 한숨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근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점심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다가도 환자 링겔 빼주세요 하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네, 당연 신입인 제가 뛰어가야죠. 사실 모든 직장일이나 세상일이 쉽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픈 순간에도 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그 근무를 절대로 빵꾸 낼 수 없는 자신이 참고 해야만 하는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그러다 직장을 학교로 옮겼는데요. 응급 상황이 없고 매일 웃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했다면 처음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 직장생활 예절에 대해서 교육받을 겁니다. 저도 매너 교육, 예절 교육 이런 데 많이 참가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안 되니까 세상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에 가서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전문 교육을 받았구나, 아님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면 엄청 친절하게 자 그럼 뭐뭐 하실게요 치료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입으로 다 중계해 주시죠. 따끔합니다. 따끔. 자 이제 3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러면 환자가 엄청 안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료기기가 덜그덕 소리만 들어도 엄청 긴장되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학생을 치료할 때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 저는 친절 교육도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한 태도인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엄청 친절해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인사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죠. 속으로 인사 못하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인사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꾹뻑 하면 잘하는 걸까요? 물론 꾹뻑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붙이면 더 좋고, 웃으면서 하면 더 좋고, 또 거기다 이름 부르면서 하면 더 좋고, 한 발 더 나가서 칭찬 멘트 하나 날리면서 하면 베스트죠.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김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넥타이 너무 멋지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뭐 힘든 일인가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 하려면 두 번째, 저는 대답 잘 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학생이나 교생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뭐라고 하면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고개만 끄덕끄덕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교생 실습을 받아보면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은 배워서 그런지 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상사로부터 어떤 일을 지시받았다면 보통 네 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거기서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일을 실수 없이 하려면 꼭 컨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아 이거 노란색 10장 빨간색 5장 내일 1시까지 카피해서 회의 준비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럴 때 네 맞습니다 일 때도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란색이 5장 빨간색이 10장이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컨펌하는 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때론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상사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누가 증명해요? 상사는 그냥 자기는 바로 말했고 여러분이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컨펌을 해야 소통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생활 잘 하려면 신입사원은 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각은 바로 여러분의 성실성에 금이 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노동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돈을 받고 일을 배우고 있는 교육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또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뭐든 귀찮아하지 말고 어려운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그 귀찮고 힘든 후에 알게 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봐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은행 대출 담당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여곡절로 대출을 많이 받아본 사람, 그 경험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 일 다 했으면 옆 동료나 상사에게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멘트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너무 바쁠 때 이런 말 들으니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 하려면 네 번째, 말조심을 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말을 옮기다가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더러 모이면 없는 사람 뒷담화를 까죠. 특히 술자리에서. 누구 한 명이 야, 너 그 김 부장 알지? 그 친구가 그저 어떻게 라인 한번 잡아보려고 지난주에는 뭐 상무가 다니는 교회까지 선물 들고 찾아갔다던데. 이렇게 하면 앞에 앉아있다가 맞아요 지난번에 같이 가는 거 봤어요 교회까지 옮겼나 보던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쩌다 동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같이 뒷담을 잘 떨어놓고 다음에 김 부장한테 가서 어제 박 대리한테 들었는데 교회 옮겼다면서? 왜? 이러면은 뒷담화의 그 당사자는 몰랐으면 좋았을 일을 들어서 괜히 기분 안 좋아지고 또 말한 사람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심하면 이런 일로 삼자 대면하자고 한바탕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뭉쳐 다니다가도 꼭 누구누구 뒷담화 까다가 싸우는 경우 많고 학생들도 문제가 생겨 들여다보거나 조사해보면 이런 말 옮기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이 하거나 듣거나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잘못한 사람은 욕한 사람보다 옮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꼭 이해를 하자면 욕을 한 당사자는 나름의 열받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옮긴 사람은 불협화음 날 거 알면서 이런 이야기 당사자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거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 자신이 뒷담화의 재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씹는다면 물론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씹으라고 해요. 그들이 남의 삶을 씹을 때 우린 우리 삶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거 뭐 진실 밝히려고 애쓰지도 말고 일일이 상대하지도 마셔요. 시간 지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직장생활 잘 하려면 5번째는 회사 일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사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인 지금 그 일로 70이나 80까지 벌어먹기 힘들 겁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배우면서 성장하고 나만의 무기를 더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무기 하나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어학을 배운다든지 주말에 댄스나 요리를 배운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무언가 나만의 히든 카드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본업 이외에 취미로 하던 모델 일로 해외 진출까지 하는 분도 있고 또 잠깐씩 배워둔 게 쌓여서 몇 년 후에 직업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지금 내 앞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거든요. 신입사원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아직은 직위에 의한 갑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장유 유서적 문화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꼰대의 지나친 단정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동창이다, 같은 고향이다 이런 패거리 문화 때문에 소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나 상사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라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 저런 일 다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